들으셨다시피 LFP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그런 중국이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NCM 입장에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개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은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콩이래요. 총공세. 유럽 배터리 전쟁. 그렇습니다. 이 전쟁터는 유럽인 것 같은데요. 세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대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항상 이렇죠. 먼저 가지는 않는데 따라오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배터리 관련 흐름주, 그리고 2차 전지 투자 전략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 볼까요? 일단 오늘은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도 흐름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 어제 뭐 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코인테크. 네. 그래서 코인테크 아주 잘 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아바코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바코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어제 반도체에서 2차 전지가 수급을 한번 받아주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로 연결되죠. 예. 오늘 또 반도체도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음 주가 나쁘지 않겠다. 네. FOMC만 잘 나와주면 협정도? 그러면은 네. 정말 뭐 시장에 나쁘지 않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제가 협정 결과는 확인을 못했는데 잘 됐나요? 제가 좀 더 이따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오늘 곡물 쪽들도 그렇게 수급을 뭐 잘 받아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 이쪽이 더 이제 수급을 잘 받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이다. 지금 일단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뭐 이제 당연히 2차 전지에 우리 앞으로의 이제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뭐 미국 쪽도 그렇고 뭐 유럽 그다음에 뭐 중남미 뭐 이쪽도 중요할 텐데 네. 최근 현대나 기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의 이 개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장의 이 캐파를 좀 늘려나가고 있다. 이 부분에 호평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기존에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중국 외에 네. 뭐 유럽이라든지 인도 이쪽에서 이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또 이제 실적에 큰 영향을 끼쳤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시장 중에 유럽 시장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 중국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 중국은 선택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안 되니까. 둘 중 하나죠. 뭐. 네, 그래서 뭐 유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뭐 남미 쪽 이쪽으로 진출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결국 놓칠 수가 없는 시장이다라는 뜻이 그렇겠네요.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쪽의 진출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다라는 점. 그리고 유럽은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산이 싸다. 그리고 성능이 나쁘지 않다. 네. 그러면은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합리적인 소비적인 네, 생각이죠. 중국에 네. 대해서 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이 만약에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 그럼 이제 태평양 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중국 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그 다음에 중국 CATL 배터리 관련 1위 기업이죠. 그렇죠. EU 공장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해가지고 뭐 헝가리 쪽에 주로 많이 세워져 있죠. 전부 다 진출은 했네요. 그렇죠. 미리 이제 진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중국 대비해서. 예. 그런데 중국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유럽 쪽에. 아무래도 유럽 시장을 이제 또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이제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점유율을 좀 선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약간 60% 정도, 66%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점유율을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딱 저렇게 63대 34군요.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의 LFP 배터리가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매력도가 좀 크게 느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2022년에 전체 이 신차 판매량의 12%를 차지를 했어요. 네. 근데 2019년에는 1.9%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올라간 거죠. 3년 사이에 10%가 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상당히 크게 지금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EU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신차가 112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당히 크게 이 판매량이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유럽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IRA에 따른 이제 유럽판 IRA. 유럽판 IRA를 발표를 네.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유럽판 IRA를 발표한 이유 자체가 네. 유럽은 광물이 딱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지에서 조달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밸류 체인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냥 사와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유럽 시장에서 이러한 위치,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건데 중국은 그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헝가리나 뭐 폴란드 뭐 그다음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셀 3사가 상당히 큰 규모의 공장들을 미리 이제 진출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CATL이 계속적으로 좀 진출 중이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럽 시장에 이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향후 1, 2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2025년까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2025년까지 수주를 얼마나 많이 받아 놓느냐. 네. 이게 결론적으로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배터리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가져가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그게 첫 단추군요. 그렇죠. 그래서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예. 미국, 뭐 그다음에 뭐 인도 같은 이러한 나라들 이 앞으로 향후 2년 내에 수주를 얼마나 잘 받아놓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셀 3사 우리나라 기업들 네. 그 외에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이 다 지금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글로벌 경쟁도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앞으로 2년이 중요하니까. 그런 그래서 흐름이군요. 지금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이제 중국이 유럽 쪽의 매력도를 평가받고 있느냐라고 하면 역시나 LFP 배터리겠죠. 네. LFP 배터리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 대비해서 가격이 20-30%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네요. 그냥 엄청 차이 나진 않는데 이게 이제 차를 한 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아, 100만 대, 그렇죠, 1000만 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 메리트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원래 LFP는 사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성장을 했죠. 그랬죠. 원래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는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내수 쪽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건데 중국에서 이제 계속 기술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게 그러면서 기술 발전을 하다 보니까 LFP 배터리의 성장도, 이 성능이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비단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ESS, 뭐 그다음에 뭐 선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LFP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을 막 시켰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산 비율이 어쩔 수 없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원래 날씨 추워지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면서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다 회복을 시키고 있다, 개선을 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테슬라까지도 앞으로 이제 기존에 양상 중인 뭐 모델 3, 모델 네, Y,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보급형 차종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싼데 성능도 개선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선택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장거리를 가는 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은성현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개선이 400km까지는 개선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단거리 운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급형 차종이나 약간의 이 싼 차종들에 대해서는 네. LFP 배터리를 넣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 테슬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유럽 쪽에서 LFP 배터리를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지금 진출을 하기는 했는데 LFP 배터리는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게 중국과의 차이점이군요. 우리는 그렇죠. NCM, 그냥 LFP. 우리는 네. NCM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LFP 배터리에 지금 배터리 셀 3사가 다 뛰어들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뛰어들었으니까 중국보다는 많이 좀 뒤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꾸 이제 중국에서 이 저가 공세로 현재 이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의 2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배터리 셀 3사의 또 전략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은 한번 꾸준하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럽에서 이렇게 LFP 싼 걸로 할 거면 진짜로 그 벤츠라든지 이런 독일 3사 이런 자동차도 가격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럼 진짜 양심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LFP가 좀 치고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 어떻게 좀 같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이 수급을 받아주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약간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어떻게요? 장비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는 뭐 소재나 뭐 리튬 관련된 종목들 많이 갔죠. 네, 뭐 그다음에 네. 뭐 LFP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많이 갔었던 것 같고 뭐 네. 배터리스 3사 뭐 에코프로 뭐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갔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이제 장비 쪽을 봐야 된다. 인프라로 가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네. 하반기부터 이제 투자가 다시 한번 더 확대가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장비 쪽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물론 단순히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제가 장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3% 시간대 말씀드렸던 아바코가 있어요. 네. 아바코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라고 했을 때 어제 밀어올리는 수급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선 수급이 지금 그대로 다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아바코를 오늘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아바코가 오늘 종가까지 더 밀어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음 주까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끝까지 봐야겠네요. 예, 지금 현재 아바코도 지금 장비 쪽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항으로 장비 새롭게 공급 추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좋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코인테크를 말씀드렸죠. 지금은 11%에서 8%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세요. 네, 그런데 코인테크도 결론적으로는 네. 수급적인 부분이 결국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군요. 앞선 부분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코인테크가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상태에서 이제서야 무언가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으로 먼저 딱 감을 잡으시고 모멘텀 딱 들어오니까 그렇죠. 탁 터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에코프로도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굳이 먼저 볼 필요 없다. 네.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무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대만으로. 네, 그래서 이 최근에 두 차례 정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네. 지지받는 구간에서 거래량 안 들어올 때 굳이 먼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수급 들어올 때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지금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또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오늘의 시장을 봤을 때 또 네. 반도체 쪽들이 이거는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개가 동시에 가요. 네, 오늘 후공정이 지금 수급 받아주고 있거든요. 후공정이 가장 먼저 반응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네.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러한 종목이 갑자기 또 반응을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지금 약간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네. 금리 동결 가능성이 또 높아졌어요. 그렇죠. 70%를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반도체가 아닐까. 그렇죠. 왜냐하면 3분기로 접어드니까. 그냥 바닥 찍고 간다 그런 관점이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반도체의 반등 사이클은 후공정부터 해가지고 뭐 소재 부품 그다음에 뭐 설비 투자 이런 식으로 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갑자기 어제 종가부터 수급을 막 밀어준다. 뒷심도 세요. 네, 이거는 그러면 무언가 의미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 후공정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강조하시네요. 지금 현재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는 반도체도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주도하는 두 종목군들, 두 섹터군들 반도체 2차 전지가 지금 다 수급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분위기 좋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7월 거의 말 정도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또 굵직한 게 없으니까 네. 약 한 달 정도는 네. 무언가 안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거래하기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희망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2차 전지에다가 반도체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주도주 두 개가 동시에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 곡물 협정은 아직 뭐 추가적인 얘기가 안 나와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했었던 이 중국의 총공세는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점유율을 상대적으로 좀 선도를 하고 있고 네. 뭐 앞으로 유망하기는 하지만 경쟁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그렇죠. 설명을 드리고 네. 싶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중국도 지금 현재 상당히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LFP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이다 보니까 네네. 경쟁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외 다른 국가들은 또 다른 분야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앞으로의 4차 산업
미래 산업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공급망을 만들고 미리 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친 듯이 지금 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 4차 산업, 미래 전략 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지원책을 펼쳐 나가고 경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가격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NCM이 좀 더 괜찮으면 당연히 다 NCM 쓰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능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가격이 워낙에 괜찮으니까 LFP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뭐 각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만들어내고 네. 개발을 하고 R&D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2차 전지 캐파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비 쪽에도 한번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된다. 워낙에 장비 쪽이 좀 조용했으니까 장비 쪽에 이번에는 한번 관심을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는 오늘 시장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 다음 주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좀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플로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